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렉처 노트 6번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챕터는 섹션 2.5, 그리고 여기 챕터 3.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챕터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챕터 3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챕터 후반부에 나오는 2.5절에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충 공부해야 되는 토픽들을 살펴보면 intrinsic Fermi Energy Level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degeneratedly doped 된 반도체, 이 degeneratedly doped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캐리어, 즉 전자나 홀에 해당하는데요. 이 녀석들이 가진 정기적인 성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을 하고 드디어 이제 전류라고 하는 그 근원, 전류는 어떻게 흐릅니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 아마 대답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즉 전압의 차이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 전기장 내부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인 전자나 홀들, 즉 캐리어들이 이동해 가는 메커니즘, 그것을 이름하여 드리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intrinsic Fermi Level이라고 나오고, 그 표기 방법은 E sub i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 sub i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E sub i를 어떻게 찾아낼 건지부터 먼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E sub i라고 표현된 intrinsic Fermi Level은 도핑이 되지 않은 intrinsic semiconductor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rinsic semiconductor가 가지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 재료이기 때문에 전자나 홀은 반드시 짝으로 발생될 겁니다. 고로 여기에 서술되어 있듯이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의 농도 N은 앞선 강의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적분을 했었죠. N of E를 모든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적분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이 N of E는 그 conduction band의 density of state에다가 Fermi function을 곱해서 구했었고, 이 Fermi function은 볼츠만 approximation을 이용해서 적분 가능한 수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었던 이퀘이션이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Fermi 에너지 레벨이 conduction band 엣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에너지 값의 차이가 곧 전자의 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시자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어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의 값에 의해서 홀의 농도는 결정된다라고도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바는 인트린직 반도체 재료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찾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EHP가 당연히 전자홀을 만들어내는 제너레이션 생성 과정이 될 테고, 그 결과로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는 반드시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퀘이션까지 세웠으니 이 이퀘이션으로부터요, 두 번째 줄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올 때 여기 있는 EF가 좌변, 우변에 공통으로 있어서요, E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요런 이퀘이션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NC, NV라는 텀이 여기 앞에 상수가 붙어 있는데요. 요거 앞선 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요 녀석 이름이 이제 Effective Density of State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상수 값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NCMV는 일종의 유효 density of state라고 이해하면 되고, 그 값은 뭐 실리콘 재료의 경우에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상수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NCNV의 값의 차이를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부에 유효 질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강의 노트에서 NV는 뭐 루트 어쩌고 저쩌고, NC도 루트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대입을 한 다음에 공통되는 상수들을 다 삭제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 넘어올 때 가운데 텀만 보세요. 가운데 텀. 가운데 써져 있는 요 녀석만 놓고 보면 네, 똑같습니다. 다만 NCMV를 루트를 넣어서 이렇게 공통되는 거 다 삭제하고 루트가 뭐 2분의 3승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로그에 2분의 3승이 있어서 앞으로 툭 튀어가서 앞에 있는 2분의 1하고 곱해져서 4분의 3으로 바뀐 겁니다.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전개 방식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건 이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인트린직한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N은 P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이퀘이션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이 이퀘이션들을 만들었고 여기로부터 두 번째 줄에 EF를 유도했습니다. 이 EF가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여기 있는 N equal P라는 사실로부터 얻어낸 EF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EF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intrinsic semiconductor의 Fermi 에너지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intrinsic Fermi 에너지 레벨을 우리는 EI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변에다가 정의하기를 EI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우변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이 녀석을 좌측으로 옮겨서 여기에 작성을 했고요. 가운데 있는 텀은 아까 말한 대로 NCMV를 좀 풀어서 한 번 더 유효 질량의 비율로 레이쇼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근데 보통 고체 물리학에서 전자의 유효 질량이랑 홀의 유효 질량을 놓고 보면 홀의 유효 질량이 조금 더 무거운 편입니다. 뭐 많이 무겁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값은 네, 보통은 저기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공학 기술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저기 요 부분이 좀 더 작기 때문에 홀이 조금 더 무거운 그런 녀석이라고 죄송합니다. 가볍게 인지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이 전체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 보면 마이너스 0.007 일렉트론 볼트 정도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관련된 예제 문제, 이그샘플 문제를 한번 그 책에 있으니까요. 꼭 숫자를 대입해서 왜 마이너스 0.007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는지 계산기를 활용해서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EC하고 EV를 더해서 반을 평균을 낸 겁니다. 우리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에서요. EC, EV가 있고 이거의 산술 평균이면 딱 한가운데 이 지점이 EC와 EV를 나누기 2한 그 에너지 레벨이 될 겁니다. 그죠? 올라가는 게 전자의 에너지고요. EC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을 둘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딱 여기에 찍힐 겁니다. 그 에너지 레벨을 지금 2분의 EC 더하기 EV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EV를 0이라고 합시다. 기준 에너지 값이라고 내가 정의를 내린다면 이 2분의 EC 더하기 EV라는 거는 이 실리콘의 밴드갭이 우리 112잖아요. 그럼 1.12 일렉트론 볼트의 절반 값이니까 대략 0.5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근데 플러스로 해서 뒤에 달라붙는 녀석이 마이너스 0.007이니 이게 지금 소수점 둘째 자리인데 이건 지금 셋째 자리에서 뭐 생긴 숫자잖아요. 그럼 사실상 이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텀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무시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낙서한 거 잠깐 지우고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합에서 이 뒷부분은 첫 번째 텀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쓸 거고요. 우리 수업에서도 그렇게 할 거고 실제 필드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효질량의 비율이 뭐 몇 배가 차이 나더라도 결국 여기 앞에 로그를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 비율은 큰 유의미한 숫자로 나오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뭐 이게 10배 이상 차이 나지도 않을 뿐더러 네, 로그까지 취했기 때문에 큰 숫자로 두 번째 텀이 숫자가 꽤 크게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 재료 인트린직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 쓰기를 intrinsic fermi 레벨 또는 E sub i라고 썼는데요. 그 녀석의 에너지 레벨의 위치는 밴드갭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즉 미드갭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 재료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 미드갭에 있네.
근데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핑을 하지 않으면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있고 컨덕션 밴드에는 텅텅 비어 있죠. 0켈빈에서. 근데 300켈빈이 되면 단위 부피당 100억 개의 전자와 홀이 발생됩니다. 우리 그거 계속해서 공부해 왔고요. ECV가 있는데 여기는 전자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여기는 텅텅 empty 비어 있을 겁니다. 0켈빈에서. 근데 일부 상온 300켈빈이 되면 전자가 올라오고 여기는 빵꾸가 납니다. 어쨌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에너지 레벨은 어디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한가운데일 겁니다. 그게 도핑을 하지 않은 반도체 재료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일 겁니다. 사실상 미드갭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물론 엄밀히 계산할 때는 미드갭으로부터 다소간 약간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0.007 일렉트론 볼트만큼 내려앉아 있는 것이지만 그건 매우 정확한 값이고 그냥 우리는 앞으로 손으로 계산하고 어떤 물리적인 현상들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인트린식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그냥 미드갭에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아마 중간고사에서도 뭐 시험 문제,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모두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굉장히 이 반도체 소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먼저 인트린직한 세미컨덕터 반도체 재료의 경우에는 전자나 홀의 농도는 서로 같고 그 값은 n 서브 i라고 하는 상온 300켈빈의 경우에 n 서브 i 값은 100억 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해당이 될 겁니다. 미드갭입니다. 자, 저 정보를 가지고요. 앞서 우리 전자의 농도 n은 n sub c effective density of state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다 원래 여기 이 F 자리인데요. 여기가 이거 EI로 교체한 겁니다. 여기 있는 거 들고 와서요. 그 다음에 N은 NI랑 같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교체한 겁니다. 그러면 요런 이케이션으로부터요. 여기 네모 박스신 얘로부터 NC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요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 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뒤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플러스로 바뀐 거 말고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원래의 식을 써봅시다. 전자의 농도 N은 그죠? NC에다가 exponential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이게 원래의 식이었습니다. 이 원래의 식에다가 위에서 얻은 인트린직 반도체의 경우에 얻어내어진 NC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NI 엑스포넨셜에 EC 마이너스 EI over KT 그 다음에 뒤에 남아있는 이 녀석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자, 이러고 나면 여기 EC 마이너스 붙은 거랑 플러스는 삭제될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EI랑 마이너스 들어가서 플러스 EF죠. 그럼 정리를 하면 NI 엑스포넨셜에 EF 마이너스 EI over KT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식 밑에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자의 농도 N을요. 전자의 농도 N을 NI라고 하는 100억 있죠? 그 값이랑 그 다음에 미드갭 EI에 대한 함수식으로 바꾸어 쓴 겁니다. 종래에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유도한 것들은 전자의 농도를요. Effective Density of State랑 페르미 에너지 레벨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다면 이번에는 Intrinsic Semiconductor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전자의 농도를 Intrinsic Semiconductor의 전자 농도 N sub i 100억 개 그거랑 미드갭을 나타내는 Intrinsic Fermi Energy 레벨을 이용해서 전자의 농도를 표시했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앞으로 지금 이 유도 과정에서는 Intrinsic Semiconductor를 의미했지만 도너를 주입한 N-타입 실리콘 머티리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쯤에 위치하죠? 네.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있으면 대략 컨덕션 밴드 인근에 즉 한가운데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형성될 겁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도너의 에너지 레벨 있죠. E 서브 D 컨덕션 밴드 인근에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그놈들이 전자 다섯 번째 전자 다 올려주잖아요. 여기 있는 이 자유전자의 농도는 도너의 양에 의해서 결정됐었죠.
이때 이 전자의 농도는 도너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녀석들 덕분에 즉 도너 덕분에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많아진 거고 그 결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반반인 에너지 레벨 즉 EF는 한가운데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는 EF가 한가운데 미드갭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너 때문에 컨덕션 밴드에 추가로 전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전체 실리콘 도핑이 된 실리콘 시스템 내부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50%인 에너지 레벨은 미드갭보다는 높은 수준인 즉 컨덕션 밴드 엣지 근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량적으로 숫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 네모 박스 칠해져 있는 이 식이 될 겁니다. 즉 페르미 에너지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에너지 차이 이것의 지수 함수를 취했을 때 실제로 전자의 농도가 얼마인지 결판 난다는 뜻입니다. 저 식을 잠깐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n over ni는 엑스포넨셜의 E sub f 마이너스 ei over kt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 요 값,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미드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그 정보는 결국은 100억이라고 우리가 상온 300켈빈에서 배웠던 자유전자의 농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그 레이쇼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 얘기를 들고 뒤에 있는 예제를 한 번 더 풀어봅시다. 홀에 대한 얘기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을 읽어보면 전자의 농도가 현재 10의 17승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럴 경우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게 질문인데요. 전자의 농도는 일단 값이 10의 17승이라고 표현했고요. 앞서 배운 식대로 ni exponential EF-EI over KT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ni는 10의 10승이 될 거고요. 엑스포넨셜의 EF-EI over KT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한번 식을 전개를 해봅시다. 이 식을.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요. 그러면 10의 17승 나누기 10의 10승이 되고 엑스포넨셜도 이쪽으로 넘기면 자연 로그가 취해질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쓰고 싶은 식이 EF-EI 라고 남기면 뒤에 나누기 KT가 있으니 얘도 우변으로 넘기면 곱하기로 넘어가서 여기 앞에 KT가 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인트린직 즉 미드갭이죠. 미드갭 에너지 레벨 기준으로 KT ln 10에 17 빼기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17 빼기 7을 10을 하면 7이니까 7이 앞으로 툭 튀어나오면 EI 플러스 7 KT ln 10이 됩니다. 자, 이 KT ln 10이라고 하는 수치는요. 약 60밀리 일렉트론 볼트가 나옵니다. K 값과 상온 300켈빈을 잡아 넣어주면 이 정도의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식을 전개하면 EI 더하기 7 곱하기 60, 76, 42 밀리를 제외하면 0.42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EC, EV라고 잡으면 가운데 있는 게 Intrinsic Fermi 레벨이라면 예로부터 0.42 정도 떨어진 곳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0.42 일렉트론 볼트. 이 밴드갭의 절반이 0.56 일렉트론 볼트니까 대충 뭐 요 정도의 위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요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뭐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EF는 미드갭 대비 0.42 일렉트론 볼트만큼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자, 거꾸로 이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실리콘 반도체 재료의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다라고 할 때 이로부터 전자의 농도도 계산할 수 있겠어요? EF와 EI의 차이가 0.42니까 거꾸로 역산을 해가면서 추측을 하면 전자의 농도는 10의 17승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면 매번 여기 처음에 사용했던 이 이퀘이션을 계속 활용해서 뭔가 풀어야 되고 번거롭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9구단 6단만 알면 됩니다. 9구단 6단, 6일은 6, 6이 12 이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 알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색깔을 잠깐 바꾸어서. 자, 전자의 농도가 10에 17승이면요. 앞에 1 떼세요. 7 들고 와서 7, 6, 42. 오케이. 7, 6, 42에서 여기 답 바로 쓰면 됩니다. 아, 지금 전자의 농도가 10에 17승으로 많은 거니까 이거는 N형 반도체일 전자의 농도에 대해서만 물었으니까요. 그냥 이거 N타입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전자의 농도가 10에 17승이면 7, 6, 42. 아, 그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이게 N타입이니까 일단은 미드갭보다는 위에 있는데 7, 6, 42. 아, 0.42만큼 위에 있어. 끝. 네. 그럼 거꾸로 이 정보를 들고 전자의 농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할 때 EF하고 EI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딱 볼 때 76, 42. 오케이. 76. 6단 빼고 7, 7. 7이니까 앞에 1 딱 붙여갖고 10에 17승 답 쓰면 끝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네모 박스 쳐져 있는 이 이케이션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기 위해서요. 9구단 6단을 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쉽게 전자의 농도와 밴드 다이어그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연습 삼아 해보면 N이 만약에 10에 15승이다. 이러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어디 있죠? 네, 5, 6, 30이니까 EF는 EI보다 네, EF는 EI보다 0.3 일렉트론 볼트만큼 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EC하고 EV를 대충 숫자 스케일에 맞춰서 이게 0.56일 거고 여기도 0.56이 될 겁니다. 이러면 EC하고 EF의 차이도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네, 0.26 일렉트론 볼트일 겁니다. 자, 그래서 도핑 농도만 알면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충 미드갭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보다 훨씬 더 공학자답게 10에 15승이요. 0.3 일렉트론 볼트만큼 EF가 미드갭보다 위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번 더 연습 삼아 한다면 전자의 농도가 예컨대 10에 16승이다. 그럼 66? 36이니까 여기 6에 36이 되고 여기 0.20이 되고 사실은 그림을 살짝 위로 올려서 그려야 되지만 편의상 그냥 제가 숫자만 바꿔 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내는 웬만한 시험 문제들은 다 10에 15승, 16승, 17승, 18승, 19승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게 하겠지만 만약에 앞에 이제 2 곱하기 10에 15승이다 이런 식으로 주면 원래 이퀘이션인 여기로 돌아가서 네, 방정식을 풀어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체에 가서 어떤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설계하고 이해하고 동작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할 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디 있느냐를 계산할 때 적어도 이런 숫자에 대한 감각 10에 15, 16, 17, 18승 정도에 대해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여기 9단, 6단만 이용하면 대략적인 값의 위치, 값의 범위 이런 것들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앞 슬라이드 돌아와서 홀에 대한 이퀘이션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설명한 대로요. 똑같은 유도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홀의 농도는 현재 intrinsic semiconductor라고 가정한다면 n sub i가 될 것이고 n sub i니까 원래 n은 하고 작성했던 식이 홀의 농도는 죄송합니다. 홀의 농도 P는 NV exponential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EV 나누기 KT 이렇게 식이 있었는데요. 이 식에서 P 자리에 NI를 대입한 거고요. EF 자리에 EI를 대입한 겁니다. 여기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완성한 다음에 NV에 대해서 정리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왼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NV, Effective Density of State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이 식인 다시 홀의 농도는 n sub v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EF 마이너스 EI, EF 마이너스 EV 나누기 KT를 하고요. 요 NV 자리에 위에 있는 식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면 n sub i의 exponential에 EI 마이너스 EV 나누기 KT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녀석을 뒤에다가 EF 마이너스 EV 나누기 K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EV하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서 삭제되고 EI는 살고 여기 마이너스 EF가 있으니까 EI에서 EF를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식이 아래쪽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은 미드갭에서부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내려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내려앉아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홀의 농도가 결판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한 번 더 문제를 바꾸어서요. P형 반도체 재료인데요. 홀의 농도가 문제를 바꿔서 홀의 농도가 뭐 10에 15승입니다. EF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것도 뭐 똑같네요. EC, EV인데 이번에는 P형 반도체니까 아마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EV에 가깝긴 할 텐데 이쯤에 있을 텐데 10에 15승이면 앞에 1 탁 떼고 오니까 5, 6, 30 해서 여기에다가 0.3 일렉트론 볼트만큼 EF는 EI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게임 끝납니다. 자, 이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요. 도펀 아이오나이제이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포스포러스로 도핑이 된 실리콘 샘플이 상온 300켈빈에 있고 도너의 양이 10에 17승입니다. 포스포러스가 도너죠. 네. 자, 도너의 what fraction, 어느 정도의 비율로 not ionized, 이온화가 안 됐습니까? 입니다. 이거 거의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아마 멘붕이 올 겁니다. 아니, 도너 넣으면 다 fully ionization 돼서 도너 한 개가 전자 하나 내놓으니까 도너가 10에 17승계면 전자도 10에 17승계라고 배웠는데 왜 갑자기 도너가 이온화가 안 된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물어본다고요? 이게 지금 100% 아니에요? 하나도 다 이온화된 거 아니었어요? 라고 고민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fully ionization이라고 우리는 가정했을 뿐입니다. 실제는 100%다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이온화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하면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옵니다. suppose 뭐뭐라고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도너가 일단은 이온화됐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앞에 식에서 이 지금 n형이니까요. n은 nc exponential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이 원래 배웠던 식에서요. 이 EF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전자의 농도 N sub C도 이게 다 상수로 구성된 거니까 넣고 계산을 하면 얘는 이제 fully ionization이니까 ND 넣겠죠. 10에 17승 계산하면 수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150mV 일렉트론 볼트만큼 아래쪽에 있는 거네요. 네. 모든 도너가 이온화됐다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옵니다. 이온화되지 않을 확률을 한번 먼저 계산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우리 배웠던 페르미 함수라는 건 내가 원하는 에너지 레벨에서 요 함수식 1 더하기 엑스포넨셜 E-EF 나누기 KT 이 식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 레벨에 대해서 거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식이잖아요. 근데 이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요, E sub D라고 합시다. 즉, 도너가 만들어낸 에너지 스테이트 있잖아요. 그 도너가 만들어낸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물어본다는 건 최외곽 5번째 전자가 거기에 몇 마리 있는지 몇 퍼센트 확률로 존재하는지 알아본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너지 자리에 내가 관심 있는 에너지는 도너의 에너지 레벨 E sub D를 갖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E sub D를 넣는 대문자인데 뭐 소문자나 대문자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E sub D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계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위에서 얻어낸 식에서 네, E sub D의 위치를 이해를 해서 여기 KT는 26mV electron volt일 거고 페르미 에너지 레벨하고 도너의 에너지 레벨 차이인데요. 여기 EC에서 EF까지 여기 한번 상황을 그려볼게요. EI가 될 거고 EC가 되고 여기에 ED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C, EF가 뭐 이쯤에 어디 형성됐다라고 17승이니까 76, 42 아마 요게 0.42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모든 도너들이 다 이온화됐다라고 가정하고 찾아낸 게 EF는 EC로부터 0.15 정도 떨어져 있다입니다. 근데
요 부분 있죠. EC에서 ED 뺀 거. 요게 이온화 에너지잖아요. 그게 포스포러스 같은 경우 45밀리 일렉트론 볼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이 0.045예요. 그러면 ED에서 EF까지가 여기 밑에 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죠. 요거 어떻게 계산하죠? EF하고 EC까지가 0.15 떨어져 있는데 EC하고 ED는 0.045만큼 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전체 0.15에서 0.045를 빼면 나머지 높이, 즉 ED와 EF 사이의 에너지 차이, 즉 내가 원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15에서 0.045를 뺀 값을 넣고 KT는 뭐 상온산빌 켈빈에서 26밀리니까 대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니 에너지 레벨이 도너 에너지 레벨일 경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무려 2% 가까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뒤에 있는 이 전자는 다 100%다 위로 이렇게 다 올라온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실제 계산해 보니까 한 1.7%는 이온화가 안 되네 라는 사실을 페르미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느냐? 진짜 100% 이온화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면 됩니다. 손으로 계산할 거고요. 이 정도의 오차는 공학에서는 2% 오케이 넘어갑시다 라는 수준입니다. 그리 큰 오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네, 여전히 fully ionization 되었다라는 가정을 계속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공부한 거 그대로 다 잘 활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실제 도너가 다 100% 이온화 되는 게 맞느냐? 실제는 아닙니다. 상온 300켈빈에서 약 1.7%는 실제 이온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계산으로 보여준 예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요. non-degeneratedly doped, 그 다음에 non을 뗀 degeneratedly doped semiconductor.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non-degeneratedly doped 반도체라는 건요. 여기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에 대한 그 표현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사용했던 게 바로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총 전자의 농도를 얻었고 이때 우리는 density of state랑 페르미 함수를 해서 적분을 해야 하나 이게 다소간 적분하기 까다로우니 여기에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적분이 가능한 식으로 해서 effective density of state의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냈었습니다. 자, 이때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이 뭐였죠? 네. 다시 한 번 더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에 대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공부를 한 번 더 하고 여기 다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요.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3KT 요거만큼은 떨어져서 EF가 이쯤에 있어야만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이 유효합니다. 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너무 찰석 달라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썼던 이 이퀘이션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꽤나 실제 적분한 값이랑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적으로 얻어낸 식이랑 이 두 개 값의 차이가 더 이상 같다라고 말하기 곤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EF가 이 EC로부터 3KT만큼 떨어져 있는 뭐 밴드 엣지라고 합니다. EC나 현업에서 EC나 EV를 보통 이제 밴드 엣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밴드 엣지에서부터 한 3KT 정도, 이것도 숫자로 얘기하면 이게 KT가 26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 곱하기 3을 하면 326, 36, 18, 78밀리 일렉트론 볼트만큼 정도 상온 300켈빈 기준입니다. 300켈빈에서 뭐 요 정도 범위 내에 EF가 들어가 있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non-degeneratedly doped 된 반도체 재료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더 익숙해진 9구단 6단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한번 해보세요. 한가운데 있는 이 아이를 기준으로 66, 36, 네, 67, 42, 68, 48, 68, 48. 이만큼이 0.56이잖아요. 해프 밴드겐이. 68, 48이면 이 정도라고 하면 남은 게 0.08이죠. 0.08이면 딱 뭐 대충 78이랑 맞먹죠.
6, 8, 48. 10에 18승 정도 도핑까지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 밴드 엣지로부터 3KT만큼 떨어진 요 구간 안에는 안 들어오는구나. 다시 말해서 EF가 in this range라고 표현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되게 중요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도핑이 대략 10에 18승 정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핑이 되면 이 반도체는 non-degeneratedly doped 됐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그럼 degeneratedly doped 된 건 그럼 진하게 18승보다 더 높은 거네요. 더 진하게 도핑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재료가 very heavily doped 되면 Boltzmann approximation is not valid 합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의 거의 그 차이가 3KT 이내로 좁혀질 때가 되면 실제 엄밀히 계산해 보면 도너의 양이 약 이 정도 될 때입니다. 반대편 밴드 엣지인 밸런스 밴드 엣지의 EF하고 그 차이가 3KT 이내로 좁혀질 때면 다시 앞쪽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EF가 요 안에 들어오고 여기도 EF가 여기 내부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매칭이 되는 억셉터나 도너의 양을 한번 살펴봤더니 대략 뭐 두 개의 수치를 놓고 보면 둘 다 뭐 그냥 10에 18승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진하게 도핑이 됐다, 연하게 도핑이 됐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진하다, 연하다 이 기준값은 대략 10에 18승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머릿속에 오늘 공부한 고구단 6단만 넣어도 86, 48이니까 0.48 일렉트론 볼트인데 밴드갭의 절반이 0.56이니까 0.56하고 0.48이면 거의 비슷한 값이니까 대략 18승이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컨덕션 밴드에 붙어 있어서 이 정도면 디제너레이티드리하게 도핑이 된 반도체 재료구나. 디제너레이티드리 돕드라는 말을 다른 쉬운 영어 단어로 바꾼 게 바로 heavily doped semiconductor입니다. 그래서 그냥 진하게 도핑된 거 굉장히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 degeneratedly doped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일상 필드에서는 그냥 heavily doped입니다. heavily doped의 기준이 뭐냐? 10에 18승입니다. 자, 그래서 10에 18승보다 더 진하게 도핑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N형 반도체를 하지 않고요. N 플러스 도핑이 됐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N 플러스 경우에 따라서 더 진해지면 N 플러스 플러스라고도 합니다. 뭐 소고기 사보면 1등급도 있지만 1 플러스 등급도 있고 2뿔 등급도 있잖아요. 뭐 그런 셈하고 되게 비슷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마지막 한 슬라이드가 이제 챕터 2의 마지막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챕터 3 진도 나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챕터 2의 마지막 얘기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보면 밴드갭 네로잉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도펀 컨센트레이션이 실리콘 어토믹 덴서티의 significant한 프랙션을 가진다. 우리 이거 실리콘 어토믹 덴서티 얼마인지 계산했었죠. 5 곱하기 10의 22승 per cubic centimeter였습니다. 단위 부피당 5 곱하기 10의 22승계의 실리콘 원자가 있다라는 걸 공부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구조. 다시 한 번 더 기억이 안 나면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값에 significant한 fraction을 도핑 농도가 이 atomic density의 significant한 fraction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정을 하는 거죠. if 가정을 한다면 실제 에너지 밴드의 구조 뭐 EC, EV 해서 뭐 저기 에너지 스테이트 막 생기고 그다음에 밴드갭 있다가 또 에너지 스테이트 생겨서 위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집합을 컨덕션 밴드 아래쪽은 뭐 밸런스 밴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뭐 전자와 전자가 파동이 만나서 서로 중첩이 되면 이런 파도가 만나서 더 높은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새로운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기저기 막 발생이 되는데 하필이면 어떤 띠를 이루고 이렇게 사이에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도 존재하지 않는 밴드 갭도 생기고 뭐 그런 얘기를 강의 초반에 했었습니다. 문제는요. 도핑이 아주 진하게 되면 진하다는 것도 그 의미가요. 실리콘 어토믹 덴서티의 유효한 수준의 significant한 유효한 프랙션 비율을 가지게 된다면 뭐 예컨대 도핑 농도가 뭐 한 10에 진하다는 게 18승이죠. 18승 더 높여서 20승, 21승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면 22승에 21승이면 10% 정도 되니까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너지 밴드 구조가 즉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스트럭처 구조 자체가요. perturbed 흔들리게 됩니다.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이 밴드갭의 에너지 값도 바뀝니다. 원래 밴드갭 에너지 112
1.12 일렉트론 볼트라고 공부했는데요. 실제 그 값보다 바뀌게 될 거고 그 변화된 델타 값이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물리학자들이 연구 개발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여기 있는 small n, capital N은요, 도핑 concentration을 의미하고요. 이 n이 예컨대 10의 18승 정도 되면 상온 300켈빈의 경우에 대략 밴드갭 에너지가 이만큼 줄어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밴드갭 에너지 EG를 얼마나 변했느냐 값인데 밀리 일렉트론 볼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Y축을 보면 도너 N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18승, 19승, 20승으로 올립니다. 실제 18승일 때는 밴드갭이 줄어든 정도가 50밀리 일렉트론 볼트니까 1.12 일렉트론 볼트면 1120 밀리 일렉트론 볼트인데 1120 중에 50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무시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수치지만 19승 정도 되면 대략 120승 정도 되면 한 150 이 정도로 커집니다. 그래서 도핑이 아주 진하게 되면 밴드갭 에너지가 112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맞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실제 줄어드는 현상이 있고요. 이게 밴드갭 내로잉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한번 했지만 좀 더 쉽게 한번 이해를 해보려면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 도너가 만들어낸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핑이 진하게 되니까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고 해서 점선을 썼지만 이제 도핑이 진하게 되면 요 사이사이에 도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나도 갈래, 나도 갈래 하고 계속 넣다 보면 사실상 얘가 실선처럼 만들어질 거고, 그럼 여기와 여기가 바로 밴드갭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E스에서 ED까지 이온화 에너지만큼 네, 사실상 밴드갭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예를 든 거고요. 네, 저런 밴드갭 내로잉 현상은 그 물리적인 근원이 되는 이유는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가 사실은 영어로 펄터베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실리콘만으로 구성이 안 돼 있고 실리콘에 불순물이 꽤나 유의미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즉 순수한 실리콘 재료가 만들어내는 밴드 스트럭처하고는 순수한 실리콘에 도핑을 상당히 많이 한 밴드 스트럭처는 다를 겁니다. 다른 것을 정량화해서 순수한 실리콘으로만 만들었을 때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가 우리한테 주는 밴드갭 에너지가 112인데 불순물을 좀 과도하게 넣는 경우에는 112 대비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실제 정량화해서 수치로 다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밴드갭 내로잉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빗대어 설명하자면 소고기만 두고 구워 먹으면 소고기 고유의 맛이 나겠지만 거기에 각종 조미료가 잘 첨가되어 있는 시즈닝, 소금, 뭐 후추, 뭐 허브 잘 믹싱해서 소고기 위에 뿌려주면 맛없던 소고기가 갑자기 맛있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소고기가 가진 고유한 밴드갭 값이 변화되어서 밴드갭 내로잉이 발생해서 소고기의 그 성질, 프로퍼티, 맛 이런 것도 다 바꿔질 수 있습니다. 실리콘 재료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순수한 실리콘 재료만 가지고는 실제 집적회로, D램, 낸드, 뭐 CPU, GPU에 제대로 그런 복잡한 집적회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불순물을 잘 주입하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잘 만들어서 그 녀석들을 잘 연결을 해서 멀티 펑션을 구현할 수 있는 GPU, CPU 연산도 하고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D램, 낸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챕터 2까지 공부했던 부분들은 평형 상태에서 즉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재료 내에 전자나 홀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 개수가 즉 농도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식들 9구단 6단 이런 얘기들까지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2까지는 이제 반도체 물리에서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면서 동시에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강의할 얘기들은 전기장이 인가되어 있을 때, 즉 전자나 홀의 이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캐리어 액션에 대한 얘기일 거고요. 이 액션이라는 건 움직임이고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인다는 건 결국 전류를 흘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집적 회로에 전압을 인가해서 전류를 흘려서 어떤 연산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하는 일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들을 챕터 3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또 다음 강의가 업로드되기 전까지 충분히 챕터 2에 대한 얘기들을 복습하고 3장도 챕터 3도 시간 여유가 되면 반드시 예습을 하고 강의를 수강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